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파친코 속 일제강점기 부분과 제일동포의 일본 차별 내용의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사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벌써 한번 돌고 외신에서 한번 떠들고 가라앉을 때쯤 뒤늦게 이슈를 따라갑니다. 파친코도 지난 25일에 출시했는데 5일이 지난 지금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할 말이 많으니 기사 내용은 생략하고 일본 반응부터 보시겠습니다. 젤가 코리안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두 말로 뭔가 논하고 있을까 생각했지만 단순히 연기하는 배우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을 중복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기사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좋다. 다만 한국이 장래에 명실상부 강대국이 되어 일본이 지금 그대로 혹은 작은 나라가 되었을 때 조선계 일본인이 차별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하는 명목은 훌륭한 군사침공의 이유가 된다는 느낌이 든다. 일본을 포기하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수단이군요. 경제 압박에 클레임을 걸거나 센스가 없는 동성을 세우기보다는 다만 왜 아직도 일본을 앞지른 선진국이라는 멋진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국교를 단절하지 않는가? 처음에는 일본에 들어와 돈을 벌며 일거양득할 수 있어도 모두 이 모순이 부메랑이 될 것 같네요. 이 영화 선자는 언제 어째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본에 왔는지의 이유와 어떻게 파친코점을 경영할 수 있었는지, 생명조차 위험한 일본에서 친족이 해외 유학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다. 일본 전국에서 전후에 도사쿠사에 흩어져 역전의 토지를 빼앗아 파친코점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었고 현대도 있습니다만, 한국이나 한국인 사회에서는 관동 대지진 후에 조선인 학살이라든지 일방적인 스토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전후의 혼란기를 포함해 마을이 혼란스러울 때 많은 조선인이 좋은 장소 등을 여기는 우리 땅이었다라고 여기저기서 빼앗아갔다고 조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악질적인 악마도 있었지만 가해 사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괴롭힘의 재료로 제의를 선택했을까요? 세계를 향한 일본을 칭찬하는 새로운 방법이지요.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주어 더욱 많은 일본인의 생명을 희생해서 한일 합병 따위를 하지 말고 청이나 러시아에게 하게 하면 좋았을걸. 비록 픽션에서도 잘못된 표현은 멈추고 실제로 차별은 있었고 헤이트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차별은 없으니까 헤이트를 단속하는 조례를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우대되고 있겠지. 차별도 거의 없어져 왔을 거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또 반일 드라마로서 일본인으로부터 거절될 거야. 대체로 한국인의 일반적인 제일인들에 대한 감정은 개인차는 당연히 있겠지만 밀어붙인다고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주재시 지방 출장 등을 할 때는 호텔이나 음식점에서도 일본어나 영어로 말하고 결코 한국어는 말하지 않는다. 제일이라고 말하기보다 일본인이라고 지칭하는 쪽이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에서 탄 모범택시 운전사는 초등학생이 한국어로 말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조심했지만 초등학생이 일본인이라고 말하자마자 제일교포 욕을 했다. 무려 교포라고 하지 않고 개포라고 한 것이다. 일제강점기라는 편견이 걸린 용어를 언론이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일 관계의 진전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그만두자. 전쟁이 격렬해지고 군으로서 끌려온 사람보다 자유의지로 일본에 온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정말 강점이라면 일본에 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일제강점기란 대형 미디어가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일 합병시대라고 써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반일파에 영합할 것입니까? 그런데 일본 국내에 제일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산케이신문 1950년 6월 28일에는 종전후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한 조선인 총 연인원은 약 20만에서 40만으로 추정되며 제일조선인 추정 80만 중 절반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겨진다. 이런 사실에는 눈을 가리고 반일 논조를 부추기는 한국 언론은 신용도 제로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이라고 써있지만 제일특권으로 반대로 우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면만이 해외에 전해지고 있는 것은 최악.
한일 병합 때문에 오늘까지 계속 일본 쪽이 생활 수준이 높고 뛰어난 사회 구조가 있었으므로 한반도에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 제1조선인, 그중 전후 잠시 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립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제1한국인, 일본에 감사해야 하지만 왜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것일까요? 또 차별되고 있다고 하는 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인은 제1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생활하고 있는 제1분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일본인이든 제1한국인이든 반일 사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낄 뿐 선거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보아도 상식적인 이야기이니까. 사실적인 것만 이야기, 전에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이 횡포한 행동을 일본인은 잊지 않는다. 그 때문에 폭력단이 날 때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는 조선을 싫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보고 또 일본은 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되는 거죠. 애플도 자주 이런 편향된 드라마를 만들지요. 로비야, 돈은 무서워. 어째서 조선민족은 언제까지나 집요하게 일본의 편견을 만들 것인가? 지금도 이어지는 반일 교육 때문인지, 그렇다면 일본의 몇 배나 학대받아온 중국에서는 어째서라고 말하고 싶다. 강점, 한국인의 문재인 지지의 왼쪽의 지식인 쪽이 한국의 부패한 정부가 나라를 마음대로 팔아넘겼다라고 TV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팔아넘겼다는 것은 침략이라든지 강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옥같은 강점기가 끝나고 화려하게 독립을 이룬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별되는 일본의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 특별 재류 허가를 얻어 일본에 머물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줘. 차별이란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일까? 참정권을 갖고 싶다든가 반일을 외치면서 혐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이 드라마를 보고 또 머리에 피가 오를 거야. 이전에 텔레비전을 망가뜨린 전적이 있었어. 차별이라고 시끄럽게 떠들지만 어째서인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동포, 지루하다. 그런가? 돌아간 곳에서 차별이 기다리고 있는가? 미국에서도 일본처럼 한국 국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차별을 외치면서 아직 조국에 귀국하지 않는 모순. 우리도 영화 속에 몰래 날조를 섞어버리자.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의 교육이 어떤 식인지 간접적으로 댓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자신들이 강제로 병합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병합되었다고 믿고 있어 일제강점기란 말에 극도로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강도가 칼로 위협해서 돈 내놔라고 하면 피해자는 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강도는 경찰에 잡혀서 저 사람이 돈을 나에게 자신의 손으로 줬으니 난 강도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그리고 일본 댓글 반응을 보면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한국의 택시 운전사가 일본의 초등학생에게 제1교포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한국인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처음 보는 일본 초등학생에게 제1교포 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런 비상식적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으니 댓글을 썼겠죠. 그리고 왜 차별을 받으면서 일본을 떠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몇십 년의 삶을 토대로 살아온 환경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한 번뿐인 인생을 불확실한 확률에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다, 이 말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독일이 유태인들에게 배상해주는 것이 독일이 유태인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피해를 줬고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피해 배상과 보상을 받은 것뿐입니다. 일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면 그것을 도와줬다고 말하나 보죠. 참 댓글을 보니 상식 밖의 일본인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드라마가 정말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